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고 어떤 분은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요. 60대, 70대가 되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말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경로당에 가시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어떤 분은 경로당에 가셔도 조용합니다. 인사는 하지만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특별히 찾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집이 커서?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습관이지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존경받는 분들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 감각과 부드러운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꼰대 소리 듣기 싫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도 유머로 풀어내실 줄 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다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규칙을 놓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주장만 하십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몇 년을 쳤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되지. 나이 먹을수록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분위기가 금방 풀립니다. 자기 체면도 살리고 상대방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혀를 차며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참, 우리 젊을 때도 명절 전엔 이랬지요? 장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똑같이 기다리는데 기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손주가 말을 안 들어도 한번 웃고 넘길 줄 아는 여유. 우리 애들도 어릴 땐 다 그랬어. 괜찮아.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길다 보니 알게 됩니다. 작은 일로 화내봤자 결국 내 속만 상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녀가 1달 만에 전화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제 전화하니? 바빠서 엄마 생각도 안 나니? 효도는 나 죽고 나서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녀는 미안하다가도 기분이 상합니다. 또 시작이네. 전화하기 싫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머,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많이 바빴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는 미안하면서도 엄마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이런 말은 관심에서 나온 거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도 말입니다. 너 요즘 공부는 하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손주는 할머니 떼고는 게 싫어집니다. 우리 손주 왔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이렇게 말하면 손주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시니까 더 그러시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옷차림과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정함이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다가 마주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오십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고 슬리퍼를 끌며 걸으십니다. 물론 편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북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간단하지만 단정하게 입고 나오십니다.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운동화 끈을 제대로 매고 가볍게 화장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갑니다. 저분은 나이가 드셔도 참 깔끔하시네. 멋지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동네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대충 입고 나가는 분이 있고 짧은 외출이라도 단정하게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단정한 외모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래도 괜찮네 하는 마음.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양말을 다르게 신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단추를 잘못 끼울 수도 있고요. 립스틱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단정하면 그런 작은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미 있고 귀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가꾸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넷째, 자신감과 겸손함. 네 번째는 자신감과 겸손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가야 합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거만해 보이고 겸손함만 있으면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도 쌓이고 세상 이치도 많이 알게 되지요. 자녀를 키워봤고 시집살이도 해봤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젊은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중간에 끼어들며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젊은 사람은 당황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좋네요. 한번 배워볼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애를 이렇게 키웠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약해.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지? 엄마도 그랬어. 애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요즘은 또 요즘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자신의 경험은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하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자신감과 겸손함의 조화입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 요즘 애들은 좋겠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할머니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손주가 신나서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손주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하지만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유 있고 안정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 하시지요.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르신들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아이고 급하신가 보내라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봤자 버스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시계를 보시며 혀를 차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요즘 은행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호감 가는 분들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거나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인생의 일부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누군가 뛰어오면 어떤 분은 빨리빨리 하며 짜증을 내십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분들은 웃으며 문을 열어주십니다.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몇 초 늦게 내려가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 여유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시간이 지나도 불려지지 않으면 어떤 분은 불평하시며 접수처에 가십니다. 내가 이 시 예약인데 왜 아직도 안 불러요? 하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앞 환자가 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 의사 선생님도 바쁘실 테고. 이런 여유로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여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급할 것 없다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 이런 깨달음이 쌓여서 여유로운 태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늙어서도 호감 가는 사람의 비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유머 감각과 부드러운 갈등 해결 능력.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 둘째, 긍정적이고 좋은 말투.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 셋째,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넷째, 자신감과 겸손함. 경험은 많지만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다섯째, 여유 있고 안정된 태도.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젊었을 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해 보세요. 내일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모레는 거울을 보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어른,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